내년 부산시 예산이 17조 9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고정 지출이 60%를 넘고 부채도 늘어 재정 운용의 불안정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산 도심 번화가와 주택가 일대에서 위장 영업한 불법 홀덤 도박장이 적발됐습니다. 총 판돈이 100억 원에 하루 수천만 원 규모의 돈이 오고 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 도시철도대에서 화재 위험이 있는 대용량 리튬 배터리 반입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제한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영무원은 대용량 배터리 장착 장치의 반입 승객에게 하차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내년 부산시 예산이 17조 9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고정 지출이 60%를 넘고 부채도 늘어 재정 운용의 불안정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내년 부산시 예산은 17조 9,330억 원, 기획청과 공사, 공단을 포함하면 총 지출은 30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예산 구조입니다. 인건비 3조 7천억 원, 연금과 사회보장비 15조 원. 이 두 항목만 합쳐도 18조 7천억 원으로 전체 지출의 61%를 차지합니다. 고정비 비중이 크다 보니 신규 정책 여력은 크지 않습니다. 여기에 터널과 교량, 경전철 등 민간 투자 사업 부담액은 4조 6천억 원. 부산시 채무도 2024년 3조 1천억 원에서 내년 3조 5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의지나 적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점점 작아진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우려했던 거고 8,600억의 지방채 중에서 1,400억 가까이가 실제 지방채를 갚기 위해서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부산시가 좀 끊어내면 좋겠다. 재원 확보 방식도 논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이 24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2배 늘었고 지방채 발행도 확대됐습니다. 한번 팔면 사라지는 자산으로 경상 지출을 충당하는 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저소득층 호응이 높았던 전옥수 보일러 지원은 2억 8,800만 원이 전액 삭감됐고 부산 모빌리티쇼, 노사 해외 연수 등 행사성 사업은 유지됐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보조금 2천억 원, 동배패스, K패스 완급 880억 원 등 교통비 보존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손실보조에 2천억 원이 지급되고 있고요. BRT라든지 공영차고지라든지 유가 보조금 등 치면 한 2,300억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또 버스와 관련한 예산 중에 K패스와 동백패스가 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거의 880억 정도인데 중복되거나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야지. 부산시는 재정 건전성이 관리 범위라고 설명하지만 시민단체는 투자와 건전성의 균형, 예산 공개와 우선순위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부산 도심 번화가와 주택가 일대에서 위장 영업한 불법 홀덤 도박장이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부산과 수도권 일대에서 인증 손님만 들여보내 현금으로 칩을 거래하며 텍사스 홀덤 도박장을 운영한 업소에 업주와 딜러 등 10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손님을 모집하고 칩을 무제한 재구매하는 방식으로 하루 수천만 원 규모의 판돈을 주고받았습니다. 판돈은 총 100억 원으로 추정됐으며 경찰은 운영자들을 상대로 범죄 수익금 9억 원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적발된 16개 도박장은 모두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계좌 명의자를 모집해 대규모 자금 세탁을 벌인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지경찰서는 올해 10월 말까지 계좌 명의자를 모집해 피싱 범죄 수익금 4억 7천만 원을 세탁한 조직의 총책 A씨 등 2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9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총책과 부총책, 출동팀 일부가 계좌 제공자에게 폭행과 감금 등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계좌 한 개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며 대포 통장을 개설한 후 국내외 피싱 조직에 제공해 범죄 수익을 세탁한 정황을 파악하고 추가 공범과 계좌 명의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9일 오후 12시 56분쯤 부산 진구 부암동 삼거리 도로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승합차가 우회전하던 중 도로에 떨어진 물건을 짚기 위해 허리를 숙인 80대 여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80대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영상 자료를 확보해 운전자의 전방 주시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개발한 고속철이 처음으로 해외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수출은 핵심 부품 대부분을 국내에서 제작해 납품 일정까지 앞당긴 성과를 냈는데요. 국산 기술의 해외 경쟁력 입증은 물론 지역 산업에도 상당한 경제 효과가 기대됩니다. 출항식 현장을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으로 향하는 고속철 차량을 실은 배가 출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로 만든 고속열차가 해외로 수출되는 건 처음입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차량은 모두 42량. 2027년부터 우즈벡의 수도 타슈켄트와 부하라 등 총 1216km 구간에서 운행될 예정입니다. 고속열차는 KTX 이음 기술을 기반으로 사막 기후 등 현지 환경에 맞춰 대차가 적용되고 방진 성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우즈벡에서는 동력 분산식으로는 처음 운행하는 거고 저희가 지금 동력 분산식 열차를 계속 개발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우즈벡 환경에 적합한 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10일 마사낭에서는 우즈베키스탄 고속열차 출항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등이 참석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 사업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독일 등 고속철 선진국을 제치고 이뤄낸 수출이라는 점에서 국산 기술 경쟁력을 증명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열차 수출은 국내 철도 산업이 해외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기 출고가 가능했던 이유로는 KTX 3000 등 30여 년에 걸친 고속철 제작 경험과 90%에 달하는 부품 국산화율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한 덕분입니다. 또 차량 공급뿐 아니라 유지 보수 등 추가 계약 가능성까지 있어 지역 산업 전반에 낙수 효과가 기대됩니다. 많은 중소기업들과 같이 개발한 그런 공동에 대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이것은 우리나라 국내 철도 산업 발전에 굉장히 큰 부분이 될 거고. 현대로템은 초도 물량 출항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고속열차를 인도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부산 도시철도 내에서 화재 위험이 있는 대용량 리튬 배터리 반입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제한될 전망입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리튬 배터리가 탑재된 개인형 이동장치와 160와트시 이상 대용량 보조 배터리 반입을 금지하는 운송 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부산과 서울 지하철에서 리튬 배터리 화재가 잇따르자 국토교통부가 반입 최소화를 권고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약관이 개정되면 영무원은 전동 킥보드 등 대용량 배터리 장착 장치의 반입 승객에게 하차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교통약자용 이동장치와 일반 소형 보조 배터리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동 상수원 보호구역의 재조정을 위한 환경정비구역 조사 용역비가 시의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준호 부산시 의원에 따르면 10일 열린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7억 3천만 원의 조사 용역비가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1년여간 회동 상수원 보호구역 내 환경 전반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누에를 익혀 건조시킨 홍잠이 지방분해 효과가 높아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치매와 파킨슨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입증되면서 산업화를 위한 연구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지방 사료를 12주간 먹이고 비만을 유도한 쥐들입니다.
누에를 증기로 익혀 동결 건조한 홍잠을 먹인 후 체중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실험 결과 체중과 간 축정 지방량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동물 실험을 진행한 결과 고지방 식이로 비만을 유도한 쥐와 이 고지방 식이로 비만을 유도한 쥐의 홍잠을 같이 먹였을 때 홍잠을 먹은 쥐에서 비만이 감소하고 지방간이 억제되는 효능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체중 증가량이 17% 이상 감소했고 간 중성지질과 간 콜레스테롤이 각각 56%, 41% 이상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체중과 간 축정 지방량이 줄어든 이유는 홍잠이 간세포 세포막에 존재하는 대사조절 수용체에 작용해 지방 합성을 억제하고 지방의 소비를 촉진했기 때문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홍잠이 국내외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신청 절차도 밟을 계획입니다. 지방이 간에 쌓이는 것을 억제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방이 체내에 들어온 지방이 빨리 산화가 되도록 이렇게 촉진하는 작용과 그다음에 체내에서 지방이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서 전체적으로 지방량이 감소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성인 72명을 대상으로 12주간 하루 1.2g씩 홍잠 분말을 섭취하도록 한 뒤 건강 개선 여부와 안전성 평가도 진행됐습니다. 간 건강 개선 효과까지 입증되자 양잠 농가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그런 기능성 연구 결과가 나옴으로 인해서 30대, 40대 분들도 홍잠을 찾게 된다고 하면은 누에에 대한 그런 수요가 더 많은 연령층으로 확대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도 그만큼 생산이라든지 그런 소비가 확대가 되어서 그런 많은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99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 수는 2배 넘게 증가하고 국내에서도 지난 10년 사이 비만 인구가 8%포인트 넘게 늘어난 상황. K건강기능식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산업화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최근 창원 합성동의 한 모텔에서 흉기 난동 사건으로 중학생 3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후속 대책이 마련됩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9일 본청 2층 중회의실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피해 학생과 가족에 대한 긴급 보호와 지원 방안,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한 피해 학생의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이 원하면 전학도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또 방학 전 모든 학교에서 디지털 그루밍 예방 교육도 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낼 예정입니다. 창원 위센터는 피해 학생의 학교에 특별 상담실을 열고 유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에 나섭니다. 경찰과 지자체는 치안 우려 지역의 순찰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검토, 숙박업소 대상 교육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대 로템이 페루 정부와 K2 전차와 차륜형 장갑차 공급을 위한 총괄 합의를 체결했다고 10일 공시했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페루 육군이 한국 방산업체와 페루 국영 방산기업이 공동 생산 협업하는 방식으로 K2 전차 54대, 차륜형 장갑차 141대를 도입하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양측은 앞으로 세부 내용을 조율해 내년 6월까지 이행계약 체결을 마무리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번 사업은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한 K 방산 수출 중 최대 규모로 최종 계약까지 이어질 경우 K2 전차가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산 진구 갑 정성국 국회의원은 학원 교습비 초과 징수 금액을 무효로 하고 학원과 교습자에게 반환 의무를 부과하는 학원법 개정안과 대학 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가능하도록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성국 의원은 사교육비 초과 징수 관행을 바로잡고 대학 공교육비가 OECD 평균보다 낮아 재정 악화가 심해진 현실을 고려해 세제 지원 강화를 통해 대학 기부를 활성화하고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